안녕하세요. 잠들어 있던 당신의 지성을 깨우는 깊이 있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관계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사람은 끊임없이 인정과 통제, 그리고 감정적 에너지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상대방의 상처까지 보듬어 안으며 무한한 이해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전자를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후자를 초공감자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초공감자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받아주는 완벽한 공급원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초공감자의 따뜻한 마음을 발판 삼아 자신의 거짓된 자아상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오아시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공감자가 더 이상 그들의 교묘한 조종에 놀아나지 않고 침묵의 벌에 상처받지 않으며 죄책감을 심으려는 시도에 미동도 하지 않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은 단순히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한 번도 본 적 없는 맨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극적인 변화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공감자가 침묵을 깨고 돌아섰을 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필사적인 매달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은 오직 외부의 인정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공감자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지지 기반이었죠. 그런데 그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자 그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연극무대 위 배우에게 모든 조명이 꺼지고 텅 빈 객석과 자신의 초라한 본 모습만이 남겨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은 그들을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갑니다. 관계 초기에 보여주었던 달콤한 러브바밍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거창한 약속들을 늘어놓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인이나 친구인 것처럼 연기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연기일 뿐입니다. 다시 당신의 마음을 얻어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계산된 행동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단계, 필사적인 노력이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것은 잔혹한 복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절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절당한 상처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대신 그것을 무기 삼아 상대를 공격합니다. 공감자가 더 이상 자신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그들은 어떻게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바로 흑색 선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왜곡된 사실이나 거짓말을 퍼뜨려 공감자의 평판에 흠집을 냅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과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친구, 가족, 심지어 직장 동료까지 자신의 게임에 끌어들여 자신은 상처받은 피해자, 공감자는 이기적인 가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조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공감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다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때 자신을 훤히 꿰뚫어 보던 사람이 이제 자신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기에 그들은 매력적인 조종자에서 무자비한 파괴자로 돌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세 번째 단계, 그 분노와 복수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원초적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거짓된 자아를 비춰줄 거울이 사라졌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평생을 피해 달려온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겁을 먹습니다.
공감자가 더 이상 그들의 환상을 비춰주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부서진 내면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초공감자 여러분,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변화는 결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개임에 동참하기를 멈춘 것은 그들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스스로를 그들의 환상에서 구해내는 일입니다. 당신은 기만 대신 진실을, 혼돈 대신 평화를, 그리고 그들의 통제 대신 바로 당신 자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초공감자의 연민과 용서, 그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나르시시스트를 물 위에 띄워주는 구명조끼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 구명조끼가 사라지자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시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해 달콤한 말을 건네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변하거나 감정적으로 극심한 변덕을 부리며 당신을 위협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라 분노로 위장한 두려움의 표출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민낯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가면을 고쳐 쓸 시간도 없이 그들의 필사적인 행동은 그들이 얼마나 통제에 의존해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화려한 외면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폭로합니다. 물론 이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공감자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본능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가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외침이라는 것을요. 그들의 절박함은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게임에서 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책임감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이 유독한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자유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다시 게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절박함 앞에서 굳건히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그곳에서부터 당신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고 나르시시스트의 길고 긴 환상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분노와 절망, 복수심의 근원에는 사실 단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끔찍한 공포입니다. 그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잊히는 것은 존재의 소멸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타인의 시선과 너무나도 깊게 얽혀있기 때문에 공감자가 더 이상 반응해주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궁극적인 배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강한 사람처럼 상실의 아픔을 내면에서 사귀는 대신 공감자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외부로 표출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만약 당신의 충성을 얻을 수 없다면 차라리 당신의 고통이라도 차지하겠다는 뒤틀린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수심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의 취약함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런 행동을 유발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이 아무리 잔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종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쓰고 사랑의 유혹이 통하지 않으면 증오로 돌아섭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거부당한 권력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어두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관계는 결코 상호 존중이나 진정한 보살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감정적 에너지를 착취하기 위해 설계된 한 편의 긴 연극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감정적으로 그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도발에도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어. 결국 그들의 복수심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나약함의 증거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리는 어린아이의 투정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반응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의 가장 악랄한 시도조차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혼돈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공감자는 비로소 자신만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오랫동안 주기만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데 익숙했던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나르시시스트를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안개처럼 자욱했던 혼란이 걷히고 더 이상 왜곡된 진실의 덫에 갇히지 않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배웁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얼마만큼 인내하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감정과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공포이지만 공감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행위입니다. 경계선을 하나씩 세울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나의 가치도 다른 누구의 것만큼이나 소중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공감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아무리 큰 사랑으로도 나르시시스트 내면의 공허를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넘치던 연민과 사랑의 방향을 돌려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시간과 함께 당신의 삶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감이나 나의 현실을 의심하는 고통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감자의 각성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이 사랑했던 것이 약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견뎌낸 힘이었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지혜로, 상처를 강인함으로, 그리고 상실을 자유로 바꾸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공감자가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추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공감자는 비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변화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변화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공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자유가 함께하기를